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김현광입니다. 네, 드디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한 지 40주기가 됩니다. 벌써 참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40대도 49이라 그래도 예.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가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 거죠. 9살이면 뭐 국민학교 그렇죠. 1학년 되니까 뭐 초등학교. 50대도 중반이 넘어야지 그 의식이 11.6 김재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네.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김영광 실장 같은 경우 그 당시 이제 고3이었죠. 고3이었죠. 왜 신났겠네. 저희 고등학교 분위기는 네. 하여간 뭐 고3이니까 입시가 제일 이제 걱정이어서 그때 이제 걱정한 건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거는 네. 예비고사 보고 네. 대학에 가서 본고사를 봤는데 네. 그 예비고사가 아마 미뤄질 거다. 그러면서 예.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만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뒤로 간다고 뭐 다 공부 잘하는 애도 공부를 안 하나? 저는 그 당시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말이네요. 2학년이었는데 그 당시 서울대학교의 분위기는 정말로 보면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에 돌아가시고 27일 아침부터 보면 전국 비상계엄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유고 사태랬죠. 박 대통령. 유고 처음에 유고했어요. 그래서 한 열흘 내지 한 보름 정도 휴교했던 것 같아요. 곧바로 휴교 들어가. 바로 휴교령 떨어졌죠. 휴교령 떨어져갖고 그 다음에 한 보름쯤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 상 치르고 국상 치르고 학교 갔더니 제 기억엔 지금 그 당시 그 관악 캠퍼스 정문을 갖다가 수경사 수도경비사령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다음에 있었던 1980년에 그 이제 5.17하고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학생들과 뭐 군인이 충돌하는 등 이런 건 전혀 없었고 뭐 서로 다 닭 보듯 한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그 당시 이제 복학생들 중심으로 보면 이상하게 바람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보면 그때 그 사람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심수봉의 노래. 그 노래를 갖고 마침 또 심승호 씨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그 장소에 있지 않았어요. 그 학교에서 그 노래를 갖다가 개사를 해갖고 박정희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그 분위기는 굉장히 뭐랄까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것이 한꺼번에 팍 타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18년 집권에 이제 끝이 나는 예, 거니까. 난장판이죠. 근데 이미 그때도 뭐 우리 저 김영관 실장도 먼저 고3 때라 많은 뭐 생각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해된 데는 김재규가 이렇게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표현대로 유신의 뭐 야수의 심정으로 뭐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에서 미국 특히 뭐 CIA의 어디 개입설 이런 것이 그 당시에도 공공연히 떠들었어요. 저는 네. 10월 27일 아침에 이제 네. 11일 밤이고 밤에 네. 아침에 갔는데 네. 저는 그날 10월 27일 아침에 제 친구한테 네. CIA 개입설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 들었어요. 고3 친구한테. 아니 뭐 고3 친구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고3 친구가 부르더니 네. 그 친구 나중에 이제 고려대학교 노원어문학과를 가서 네. 러시아 가서 공부했는데 굉장히 영민한 친구였는데 저는 뭐 그런데 관심이 없었고 예. 정치니 뭐 국정에 하더니 저를 딱 아침에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네. 학교 분위기는 뭐 선생님들이 뭐 다 차분히 공부해라. 뭐 너희들하고 별 상관도 없는 일이고 예비고사 네네. 한 달 남았다. 네. 그 친구가 저를 싹 구하더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야 영화 이건 CIA가 죽인 거야. 응? 그럼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인데 네. 중앙정보부의 서울 파트너는 저 미국 파트너는 미국 CIA 아니냐? 그렇죠. 김재규가 그럼 박 대통령이 죽이는데 미국 CIA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지 혼자 그렇게 했겠냐? 네. 그리고 이거 분명히 CIA가 한 거야라고 이제 해서 내가 야 지금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녀석이 정치 의식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게 네. 그렇게 개연성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네. 미국하고 박 대통령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극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학생인 저희가 네. 인천 공설운동장에 가서 그때 공설운동장에 네. 있었어요. 공설운동장에 가가지고 네. 미 CIA의 청와대 도청을 저 비난하는 네. 관제 데모에 저희가 참석을 예, 했었어요. 예, 그 예. 고등학생이. 예. 그러니까 그 CIA 얘기가 우리가 머리에 박혀 있어요. 미국 CIA가 네. 박정희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방탄차가 미국 CIA가 제공해 준 거랍니다. 그 당시 외제차인. 거기에도 네. 도청을 했고 네. 뭐 구체적인 얘기가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예. 대통령의 그 창문에 이 전자파를 쌓아가지고서 그 얘기 뭐 많이 감청 들었어요. 도청도 예. 하고 했다고 예, 예.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앞에서 뭐 반공 청년단에 반공 뭐 연맹에서 와서 손가락 자르는 흉내도 내고 뭐 네네. 혈서 쓰고 막 하고 해서 우리가 그때 야 CIA 규탄 데모를 했던 기억이 관제 데모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뭐 애청자 여러분들은 뭐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저희 주로 이제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저희 연배보다 좀 많으신 분들 또 저희 뭐 전후 분들이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74년에 유영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75년에 5월에 드디어는 보면 자유 베트남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요. 그렇죠.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구호 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결국 제야 세력과 엄청난 충돌들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언가 이제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 왜 미국이 이미 70년 초반에 7사단 이제 철군한 상태에서 74년부터 율곡 사업을 시작합니다. 율곡 사업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김진명 씨 소설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당시에도 이휘소 박사는 35년생입니다. 경기고등학교 나온 세계적인 천재라고 그러죠. 핵물리학자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보면 애절한 친서를 받고 귀국 앞두고 77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77년이 참 묘한 게 미국에선 카터 행정부가 들어선 해예요. 그렇죠. 근데 카터 행정부는 말로는 인권외교. 근데 실제는 이휘소 박사의 의문사 그리고 결국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그 어떤 서거 이런 것으로 이어지니까 참 그 카터 대통령 카터 행정부도 말 따로 행동 따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77년에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래서 싱글러브 장군이 들이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리기도 하고 뭐 그런 와중에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강한 압박 때문에 핵 개발을 갖다 사실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제 그 포기하는 대가로 78년에 우리가 이제 지대지 미사일 100공을 갖다 발사하고 또 78년에는 제가 대학 들어간 해입니다만은 한미 연합사 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권을 주장하는 카터한테 박정희 대통령은 눈에 가시 같았던 거죠. 그 CIA의 개입에 대해서는 네. 뭐 지금 뭐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김재규 배후에 네. CIA가 있었냐는 거는 뭐 접해온 긴 과정에도 김재규는 얘기한 적이 없고. 그렇죠. 그러나 저는 뭐 큰 틀에서는 네. 박정희가 왜 죽었느냐? 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인권 외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이니까. 네. 이 박 대통령이 저 인권 외교로 이제 지미 카터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그렇죠. 압박을 하는데 당시에 그 신민당 총재였던 그 김영삼 씨가 예. 그 이제 선명 투쟁을 이제 내걸고 이제 그렇죠. 이철성기는 중도 통합 얘기도 하고 뭐 예, 이렇게 했는데 하니까 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한하죠. 네. 6월에 방한합니다. 네. 예. 방한해가지고 기어코 만나겠다고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반드시 면담하는 게 예. 방한의 조건이 된 거예요. 네네. 방한이 조건이 돼가지고 어디서 만났느냐? 네. 이게 지금 제가 박준규 의장한테 예. 그 박준규 의장 그때 공화당 의장설이었어요. 당 의장설. 당 의장설이. 예. 당 의장을 당 의장이 대통령인데 당연히 이제 뭐 총재가 대통령. 총재 대통령 당 의장은 원래 뭐 이호성 씨도 하고 뭐 예, 그렇죠. 근데 설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 박준규 의장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시면 오래 그렇죠. 하시면 영어도 잘하고 하는데 서울대 교수도 했죠. 예. 그래서 그 박정희 청와대가 단독 면담은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국회 지금 그 우리 국회 의사당에서 네. 지미 카터 대통령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박준규 공화당 의장설의 간의 면담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신민당 그 김영삼 총재가 뭐를 요구했느냐? 네. 미국이 주한미군도 주둔시키고 있고 경제에서 가장 큰 중요한 축인데 네. 당시 인권 얘기 말만 하는데 네. 공개적으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압박을 해달라 공개 압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박준규 의장이 진짜 뭐 김영삼 대통령도 뭐 그 고집 하나는 뭐 누구한데 잘 아는 사이지만 말릴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 원래 박준규 의장하고 김영삼 YS하고 둘이 친구잖아요. 친구죠. 대학교 때부터. 예. 그 저 김영삼 총재한테 눈짓도 하고 그러는데도 뭐 막무가내로 저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압박을 미국이 뭐 경제 원조도 중단하고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그거는 뭐 이제 박준규 의장을 통해 박 대통령한테 다 보고가 됐고 박 대통령이 경로했는데 네.
김영삼 총재가 미국 뉴욕 타임즈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 쏟아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제 공론화가 된 거지. 예, 예. 그러니까 경제 원조도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압박하고 해가지고 네. 이 박정희 독재 정권을 끝장을 내달라 네. 하니까 박 대통령으로서 뭐 참을 수 없는 이 뭐 월남도 망했고 그 당시 소련은 갖다 막 잘 생각하면 78년, 79년에는 이란에 그 당시 친미 정권에 있던 팔레비도 이제 호메니한테 무너지고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신민당 의원 네. 제명안이 국회에 넘겨졌고 예. 그게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통과됐죠. 예. 돼서 이제 이게 뭐 이제 정면 대치 부마 항쟁으로 이어지고 하는데 예. 그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네. 김영삼 총재하고 같은 고향이고 김영김 씨 그러니까 파가 같죠. 파도 같고 본관이 같죠. 고향은 뭐 한 사람 거제고 한 사람은 이쪽 아니 구미니까. 집안이니까. 집안이어가지고 그 박준규 회장님 증언에 의하면은 네. 김영삼 총재 담당이 김재규였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김영삼 돌아가셨으니 하여튼 뭐 편의를 돈도 제공해주고 편의도 제공하고 네. 관리하는 거지. 네, 관리죠. 그러면 관리 대상이었고 한데 이게 파악으로 치달으니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네. 차지철이한테 직접 그날 밤 11일 밤에 당신 말이야 뭐 하느냐 중앙정보부장이 하고 뭐 면박도 당했고 이미 그 전에 뭐 시야하기로 결심하고 준비 다 된 상황이었지만은 예, 예. 김재규가 느낀 압박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 격려해서 이 자식하고는 끝장을 봐야 되겠다고 했던 그게 바로 지미 카터 면담, 그거예요. 한겨봐서 면담 그리고 뉴욕 타임즈 김영삼 제명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여기서 것이죠. 이제 보면 YS가 보면 그 당시 YH 사건이 있었고 YH 이제 그 당시 여공 사건 그리고 이제 NYT 기자회견이 있었고 김영삼 제명이 있었고 김영삼 제명에 따라서 부산에서 이제 부산대학에서 그 학생들 시위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이제 부마 사태가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아무리 김재규는 그 당시 이미 3년째 중앙정보부사 하고 있던 본인이 바로 유신의 심장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기는 심장이. 근데 왜 그러면 자기가 모든 갖다가 이른바 그 유신 체제의 모순과 그 잘못과 허물을 박정희에 뒤집어 씌우고 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거는 누가 뒤에서 흔한데 개런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근데 증거는 없지만 CIA가 실제 많이 쿠데타 많이 남의 나라 저 원수들 많이 제거했잖아. 그럼요. 그리고 그때 1973년에 칠레 네네. 살바도르 아얀데 대통령을 축출하는 것도 CIA 공작이라는 건 뭐 확인이 된 거고. 확인됐죠, 그거는. 그좀뭐 노리에가 나중에입니다만. 나중에 뭐 했고. 파나마 대통령.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 때 나가서 관제 데모했던 네. CIA의 청와대 도청은 그건 팩트로 나중에도 확인이 된 됐어요. 겁니다. 외교문서 그 CIA가 확인된 뭐 외교문서로 다 확인을 된 건데 네. 김재규가 이 거사를 하는 과정에서 CIA와 상의를 하고 뭐 통보를 하고 CIA 그 직접 연계는 아직 나온 증언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 아직은 40년밖에 안 돼서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963년에 죽은 그러니까 58년 된 지금부터 58년 됐죠. 58년 된 케네디 나왔습니까? 소문은 무성하잖아요. 그렇죠. 뭐 쿠바가 개입됐느니 마피아가 개입됐느니 뭐 그다음에 CIA가 개입됐느니 FBI까지 나오고. FBI 나오고 그다음 군산 복합체가 결국은 보면은 뭐 존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말은 무성합니다만 아직도 아마 결정적인 것은 아직 비밀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미 카터가 왔을 때 네. 이제 그 호텔에서도 안 먹고 미군 기지에서 이제 묵고 용산기에서 묵고 거기서 뭐 병사들하고 조깅하다가 또 뭐 넘어지고 뭐 또 해프닝도 있어. 그리고 청와대에서 단독 회담 하고 나서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는 거야. 이제 지미 카터하고 박정희하고. 그랬다는 그거를 박근혜 영애가 본 사실상의 퍼스트 레이디가 보고 그래도 뭐 이 양반 영어도 하고 하니까 뭐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내가 뭐 몸부림을 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당신도 얘기를 했고 뭐 네. 기록도 남아 있고. 그 당시 기록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카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자가 단 한마디만 더 하면은 내가 저 자식을 갖다가 막 거의 육두문자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갖다가 당초 약속하고 달리 50분 동안을 당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거의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미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 또 세상 모르지 않았마 너는. 네가 뭐 세상 뭐 알아? 저 땅콩 장사야.
그리고 이란 저 왕정 넘어지고 하는데 뭐 지미 카터 결정. 그리고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너무 못해가지고 네. 역대 뭐 리스트 하면 제일 밑에 1, 2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 말 남기면 좀 아직 카터 살아 있습니다만은 카터는 어쨌든 그 인연으로 아직까지 평생 갔다가 김일성 팔아먹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뭐 KCIA 부장이었던 김재규가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물론 김재규도 육사 2기 출신입니다만은 군내에서는 박정희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군을 통제했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키우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보면 1979년만 해도 미 CIA의 역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파워는 후진국에서 또 공개적으로 그 공작하던 그런 그런 시절이니까. 시절이니까. 그래서 미 CIA의 어떤 그런 흔한 얘기도 눈 꾸벅꾸벅이 없어서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데, 마치 권숙정 씨라고 있습니다. 네. 권숙정 씨가 누구냐니까 우리 기자 출신인데 72년부터 79년까지 이 양반은 청와대 7년 있으면서 김정년 비서실장의 보좌관 1급입니다. 그분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김계원 비서실장의 보좌관을 갖다가 해서 도합 7년을 갖다가 청와대에서 청와대에 계셔서 알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장 보좌관이네. 보좌관으로서 1급 상당으로서 흔한 얘기로 정치자금도 전할 거 전하고 하여튼 핵심적 역할이고, 빠꼼이죠, 빠꼼이. 이 청와대 안에 권력 내부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에 합수부, 전두환의 합수부가 청와대 왔을 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관리하던 비서실장 관리하던 금고를 열고 그 금고에서 9억 5천을 꺼낸 사람도 권수정 씨고, 또는 뭐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른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기밀 서류를 갖다가 합수부 조사관과 함께 합의하에 그 보면 청와대 보일러실에서 불태운 사람 바로 권숙정 씨입니다. 아이 그럼 이 양반은 그래서 한번 모셔야 되겠다. 저 예전에 13년인가 14년에 그 당시 채널에 의해서 이분을 한번 모시고 그 당시 뭐 박종진의 쾌도나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보면 저 주간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짧게 하나 일러드릴게요. 공화당 원내 총무를 지냈고 박정희 대통령 말기 무임소 장관을 지낸 김용태 씨는 평소 주한 근무 요원 외에 별도로 한국에 와 있던 미국 안보관계 요원 30여 명이 대통령 서거 다음 날인 27일 새벽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출국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밝혀지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역학 구도로 보았을 때, 흐름으로 보았을 때 참 보면 우리가 CIA의 흔히 보증이 없이는 김정희 그런 일을 했을 리 만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지미 카터 대통령, 네. 미 국군의 통수권자가 네. 그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의 그 대통령 직속 정보기구인 CIA가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벌였을지는 그건 뭐 짐작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참 빠르죠. 그 당시 21살이던 저도 이제 어느덧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 많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학생들로부터 많은 어떤 미움도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대학 다녔던 거의 95%의 그 젊은이들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배웠던 그거 갖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은 386 말고 아니 뭐 취직 100% 됐고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요. 자, 그런 어떤 세대가 됐던 겁니다. 감사합니다.